자, 2부에서는 부동산 매매 계약 시에 발생하는 하자 담보 책임과 분쟁 예방을 위한 핵심 정보를 다루고 있는데요. 부기마가 오늘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하자 담보 책임에 대한 숨겨진 진실에 대해서 전해줄 겁니다. 자, 매매 계약의 인사이트를 하나 더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큰맘 먹고 내 집 마련했는데 이사한 첫날부터 문제가 생긴다면 어떨까요? 와, 생각만 해도 진짜 아찔하죠. 오늘은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겪고 또 궁금해하시는 이사 후 발견된 집에 대한 하자, 그 책임에 대한 숨겨진 진실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드디어 이사하고 짐을 푸는데 저 구석 벽지 뒤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곰팡이에 베란다에서는 심각한 누수까지 발견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깜짝 놀라 매도인한테 바로 연락했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계약서 특이하게 현 상태 그대로 매매한다고 적었잖아요. 저는 책임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와, 정말 이대로 그냥 내가 다 떠안아야 하는 걸까요? 네,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이 악몽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매도인 입장에서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새 집에 대한 꿈에 부풀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예상치도 못했던 누수나 균열, 곰팡이 같은 문제들이 딱 나타나면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죠. 당장 사는 것도 불편하고 이걸 다 수리할 비용까지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정말 어마어마할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럴 때 우리 매수인을 보호해주는 아주 든든한 법적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하자담보 책임이라는 건데요. 지금부터 이게 뭔지 제대로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580조를 보면요, 매도인은 자기가 판 물건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매수인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걸 아주 쉽게 풀어서 말하면 집을 계약할 당시에는 겉으로 봐서는 쉽게 알 수 없었던 어떤 중대한 문제가 나중에 발견되면 그 집을 판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것들이 이런 숨겨진 하자에 해당될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사소한 흠집 정도가 아니고요. 누수, 건물의 주요 구조에 생긴 균열, 건강에 해로운 심각한 곰팡이나 건물이 틀어진 문제, 그리고 갑작스러운 보일러 고장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을 주는 그런 중대한 문제들이 바로 여기에 포함됩니다. 자, 그런데요, 무조건 하자 발견했으니 돈 주세요, 이렇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매수인 쪽에서 반드시 충족시켜야 하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하니까 한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핵심 조건은 딱 4가지입니다. 첫째, 당연히 법적으로 유효한 매매 계약이 있어야 하고요. 둘째, 그 하자가 내가 계약할 그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야 해요. 셋째, 매수인은 그 하자가 있다는 걸 몰랐어야 하고, 또 모른 데에 어떤 큰 잘못이 없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통보해야 하죠. 이 4가지가 모두 다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요, 그 하자가 계약할 때부터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바로 매수인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하자를 발견하면 그 즉시 사진, 동영상으로 막 찍어두고 혹시 이전에 살던 세입자나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증언을 확보하는 등 증거를 모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제일 헷갈려 하시는 6개월 규칙입니다. 이 6개월이라는 숫자에 우리가 잘 모르는 아주 중요한 함정이 하나 숨어 있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잔금 치른 날이나 이사한 날로부터 6개월이라고 잘못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민법 제582조를 딱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계약일이나 잔금일이 아니라 내가 그 하자를 실제로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이라는 점,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6개월 안에 꼭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을 걸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전화나 문자 아니면 좀 더 확실하게 내용 증명 우편으로 이 집에 이런 하자가 있으니 책임지셔야겠습니다 라고 내 의사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신속하게 행동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다시 맨 처음에 그 상황으로 돌아가 볼까요? 계약서에 떡하니 적혀있는 현 시설 상태로 매매함이라는 이 특약, 과연 이게 매도인을 위한
무적의 방패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이 표를 보시면 답이 딱 나옵니다. 이 하자담보 책임은요, 사실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면제할 수 있는 임의 규정이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특약, 유효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예외가 있어요. 만약에 매도인이 그 하자가 있다는 걸 뻔히 알고도 매수인에게 일부러 숨기고 말을 안 했다면 그 면책 특약은 그냥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민법 제584조가 말하고 있는 정신입니다. 우리 법이 일부러 남을 속이는 그런 고의적인 행위까지 보호해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정직함이 최우선이라는 겁니다. 매도인이 이미 누수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 이걸 숨겼다면 현상태 매매라는 특약 뒤에 숨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았으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죠. 바로 애초에 이런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막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매도인, 매수인 양쪽 모두를 위한 예방 수칙입니다. 먼저 매도인은요, 알고 있는 하자가 있다면 솔직하게 서면으로 알리세요. 정직이 최고의 보호막입니다. 매수인은 당연히 집을 아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고요.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양쪽 모두 그냥 애매하게 현 상태로라고 쓰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은 누가 책임질지 계약서에 명시하고 건축물 대장 같은 공적인 서류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계약서에 아예 이렇게 구체적으로 못을 박는 겁니다. 매수인을 위해서는 입주 후 6개월 안에 발견된 누수나 보일러 고장 같은 중대한 하자는 매도인이 책임지고 수리한다, 이렇게 적고요. 또 매도인에 위해서는 이 건물이 몇 년도에 지어져서 낡은 점을 감안해서 노후로 인한 사소한 균열 같은 건 매수인이 감수한다, 와 같이 양측의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정해두는 거죠. 그래서 최종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을 문서로 남기는 것, 애매한 말 대신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록된 한 줄의 문장이야말로 미래에 생길 수 있는 모든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 설명을 통해서 이 복잡했던 하자담보 책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죠. 지금 여러분이 가진 계약서, 혹은 앞으로 쓰게 될 그 계약서는 혹시 모를 미래의 분쟁을 막을 만큼 충분히 꼼꼼하고 명확하게 작성되어 있나요? 이번 기회에 꼭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